이번 주 이게 제목이 이제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인데 좀 재밌더라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래서 사람들이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하여튼 예,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보면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 정의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 엠바이언스 정사각형렬 A가 있으면 우리가 언제 다이어고널라이즈 대각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 그 이 D라는 행렬이 나와서 이거 말하죠. D 대각행렬. D라는 행렬하고 이 역행렬이 존재하는 이 P가 이렇게 P를 찾을 수 있어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이제 대각화가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보면은 A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A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D도 구하고 거기에서 P도 구하고 D가 이게 람다하고 관련된 이제 아이겐 스페이스고 이게 그 각 람다가 구성하는 이 A에 대한 아니다. 그 각 람다를 그러니까 이렇게 A에서 나오는 특성 방정식 그럼 람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나오는 특성 방정식을 구성하는 베이시스 그게 이제 이건 거죠. 이게 말이 좀 복잡한데 이제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럼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을 왜 하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책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이렇게 행렬 A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대각화를 해놓으면 계산이 굉장히 편해지고 이제 계산이 편해지니까 이제 또 적용되는 부분도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조금 왜 이게 그 대각화하려면 계산이 편해지는지 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인데요.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의 이승이라고 생각하면 그 A를 갖다가 우리가 P, D, P 인버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아니 여기가 I가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쓰냐면 P, D의 제곱 P 인버스를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이 D는 지금 대각화가 돼 있기 때문에 두 행렬을 그냥 각 원소들을 제곱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A의 3승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A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PD 제곱 PI 이게 지금 A의 제곱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A는 P의 인버스. 그럼 이렇게 보면 여기가 또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또 P의 D의 3승 이거하고 이건 대각화가 되어 있으니까 각 원소끼리 곱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 맨 뒤에 이건 이제 이렇게 남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 나가게 되면 이게 뭐냐면 AK승이 되면 행렬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그냥 이건 이렇게 되겠죠. P의 D의 K-1의 P의 인버스에 이렇게 해주고 P의 인버스가 되니까 여기는 또 I가 돼서 어, P의 D의 K 이거 곱해주고 그다음에 P의 인버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제 그 행렬이 이제 이게 엠바이엔 행렬이면 다 적용이 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5 x 5, 6 x 6 이런 식으로만 나가도 굉장히 이제 그 효율성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이게 지금 말해주는 것은 그 이 A 행렬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대각화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계산의 효율성이 생긴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대각화 그 공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는 P, D, I 이거의 구조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읽으면서 이 공식하고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A는 정사각형렬이고 PD도 정사각형렬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정사각형렬이에요. 그죠? 그래야만 그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이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뭐 n 바이 이렇게 차원이 하나 떨어져 버린다. 이래도 대각행렬은 안 되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그 이것은 우리가 방금 했던 이 부분은 이제 정의에 대한 거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 그러니까 A는 P, D, P 인버스가 언제 되냐면 if only if죠. 언제 되냐면 이 P의 칼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P가 이렇게 V1, V2, VN까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P겠죠. 이게 P가 이게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 이 A를 갖다가 구성하는 아이겐 벡터들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게 결국은 베이시스예요. 그죠? 아이겐 벡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들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그 n 바이 n 람다들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0이고. 그래서 이게 다이어고널 n 그러니까 그 람다들이 아이겐 밸류들이 이게 D고 이게 D고 이게 P죠. 그 다이어고널 엔트리 람다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람다들 이게 똑같은 이제 오도로 돼 있다. 똑같은 순서로 이제 오도로 돼 있다는 거는 이것은 이거에 대해 이거하고 그 쌍을 이루고 있고 이건 여기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돼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식이 재밌었는데 그 뭐냐면 그 이 공식이 이게 어디서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그 A P는 P D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뒤에다가 P를 곱하고 P를 곱하면 이것은 인버스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그 이 정의가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게 이게 아이겐 벡터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것은 그 람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처음에 그 뭐야 아이겐 스페이스 이야기할 때 처음에 공식이 이렇게 시작했죠. A V는 람다 V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걸 보니까 이거하고 또 같은 구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조상으로는. 단지 이게 D가 람다에 대한 건데 이게 앞으로 나왔다는 것밖에 그 차이예요. 근데 그것은 가능한 게 뭐냐면 이게 대각 행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고널 라이 그 대각선에 있는 엔트리들은 다 숫자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렇게 그 람다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P는 똑같은 거죠, 이게. 그 P가 이게 벡터인 거죠, 사실은. 벡터. 하여튼 그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나중에 더 그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이 사람들이 아마 그 처음에 생각할 때 여기에서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가게 하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가기만 하면 여기에다 P 인버스를 이제 구하면 A는 P, D, P 인버스가 나오니까. 그죠? 근데 하여튼 뭐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이걸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각화라는 게 뭔가, 그다음에 대각화를 왜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대각화를 해봐라 그거든요. A 행렬을 주고 그러면 뭐 대충 우리가 이제 이 하면은 처음에 이걸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람다를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이 뭐냐면 이 람다에 해당하는 이 벡터들을 찾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P가 나오면 이 P 인버스는 우리가 저절로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검증을 할 때는 뭐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D를 구성하는 이 람다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그게 스텝 1이죠. 그 찾는 것은 이 A에 대한 그 특성 방정식을 찾는 거죠. 특성 방정식은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는 0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그 디터미넌트를 통해서 그 특성 방정식을 찾고 그 특성 방정식을 구성하는 이 람다 값들을 이제 찾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람다가 6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대수적 중복도가 1이고 이것도 대수적 중복도가 1이고 그래서 전체를 더하면 지금 전체 대수적 중복도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2 바이 2 행렬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람다 6에 해당하는 이 P를 구성하는 벡터를 하나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람다 마이너스 1을 통해서 이 P를 구성하는 두 번째 벡터를 찾아야 되고 그죠? 지금 이제 그 작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람다가 6일 때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그럼 람다가 6일 때는 뭐냐면 A-이용 람다를 두고 그거에 대한 널 스페이스를 찾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찾아야 되는 것은 이 V니까. 그러니까 A-6I V는 지금 0. 이걸 구성하는 이 V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널 스페이스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어, 지금 그 부위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게 그 기하 사다리꼴로 하다 보니까 이제 프리베리얼이 이제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 람다 6에 나오는 거에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찾아내는 것은 A-6i라는 그널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벡터. 다시 말해서 베이시스는 2, 5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람다 6이 대수적 중복도가 1일 때 그거에 대한 기하적 중복도도 1인 거예요. 그 베이시스가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찾은 게 이거 하나 찾은 겁니다. 그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람다 6공에 해당하는 이거 하나 찾은 거고 나머지는 이제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그거에 대한 널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벡터 다시 말해서 베이시스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널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베이시스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대수적 중복도도 1이고 기하적 중복도도 1이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다 찾아서 결국에 셋업을 해보니까 첫 번째 람다 값이 6이었죠. 그래서 60을 여기에 셋업을 해주고 두 번째 람다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 이렇게 셋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람다가 구성하는 널 스페이스 베이시스가 2, 5였죠. 이건 지금 이제 베이시스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람다 값에 해당하는 그 널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베이시스가 이렇게 나왔고 그렇게 해서 P를 구했으니까 이제 이거 P 인버스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P 인버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거 이제 뭐 검증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맞나 틀리냐 이제 내가 계산한 게 맞았나 틀렸나 이제 그거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에 그냥 양쪽에 A, P를 구해주면 PD만 그러니까 P 인버스가 없어도 이제 검증은 할 수가 있죠 사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검증을 해보니까 이제 맞게 나오더라고요. 예. 뭐 넘어가도 될까요? 예. 예. 오 선생님, 거기 예. 7분의 1이 어디로 가버린 것 같아요? 이거요? 어디로 가버렸다고? AP는 PD에서, 이게 지금 이거 전체가 P의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P의 인버스가 없어도 검증은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다 AP, P를 구하면 이게 I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AP는 PD만 해도 검증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귀찮아서. 근데 이걸 해보면 이게 나오겠죠. 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뭐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 P의 인버스를 구하려면 P가 지금 아, 2 뭐, 다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예. 그냥 뭐가 7분의 1이 갑자기 없어져갖고 좀 아, 헷갈려갖고, 예. 네. 이거 칠- 전체가 P의 인버스입니다. 이렇게. 근데 P의 인버스를 안 구했어요, 아예. 왜냐하면 AP는 PD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없어지고. 아, 그렇지. PT, 인버스는 다 없어지는구나. 그렇죠. P하고 이렇게. P 자, 인버스는 예. I가 되니까. 아, 없어지네요. 맞네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고요. 음, 그렇게 되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재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대각화의 모티베이션을 다 이야기를 해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그 V1, 이걸 다시 써놓고 하자. 이게 저는 그 A는 P의 D의 P 인버스에서 A의 P의 PD하고 지금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P를 곱해주고 P를 곱해주면 이거 인버스가 되니까 AP는 PD하고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뭐냐면 이 P는 베이시스 벡터예요. 그러니까 P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2x2 행렬 가지고 하니까 이건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P고 그다음에 이게
람다를 갖고 있는 행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뭐냐면 여기에서 이 V라는 게 이 V고 이 V라는 게 이거고 이게 지금 뭐냐면 베이시스 코디네이트 맵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 벡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각화를 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A라는 행렬을 갖다가 곱하고 그 뒤에다 V라는 것을 곱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V가 P라는 것을 알죠. 이렇게 해보니까 뭐냐면 이게 결국엔 람다 P가 나오더라. 그거예요. 근데 람다는 지금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금 이건 거죠. 지금 6하고 마이너스 1. 제 이야기하는 거 더 자세히 설명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이 대각화라는 게 그러니까 그 뭐냐 그 특성 방정식에서 람다 값을 찾아서 그걸 갖다가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거 그게 바로 지금 대각화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 보면은 이 벡터가 6배만큼 늘어났어요. 지금 그죠? 람다 값이 6인 거죠. 그다음에 이 벡터는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1로 가는 게 그 베이시스를 바꾸는 기저 변환하고 지금 사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기저 변환을 해봤더니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V2에 대한 기저가 6배가 쭉 늘어나고 그다음에 V1에 대한 기저가 방향만 바뀌어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됐더라. 지금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봤던 게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AV는 람다 V를 사실은 이거하고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죠? 왜냐하면 이 V에다가 그 A라는 행렬을 곱했다는 게 지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B라는 그 베이시스가 지금 이 베이시스고 근데 이걸 갖다가 선형 변화를 해왔더니 다시 말해서 그 왼쪽에다 A라는 행렬을 곱해봤더니 이게 진짜 이게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만큼 나왔냐면 6하고 마이너스 1만큼. 근데 이걸 갖다가 실제로 그 베이시스 변환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그 선형 변환을 통한 베이시스를 해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게 참 재밌었어요. 선생님, 그 전반적인 이야기는 알아듣겠는데 오랜만에 코디네이트 벡터가 나오니까 네. 이게 읽는 게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그 부분만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아니요, 그 그래프에서 예, 그 예, 코디네이트 예, 벡터 있잖아요. 예, 예. 예. 잠깐만요. 이걸 가지고 하는 게 낫죠. 그림이 필요해가지고. 음. 이건 그냥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볼 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기저 변화를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기저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 그대로 지금 이 V1, V2를 갖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P잖아요. P. P가 지금 뭐냐면 2 마이너스 1, 5, 1이잖아요. 지금 이게 V1이고 이게 V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V1, V2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V2 이 부분은 이해되세요? 이게 그게 E1이고 E1이고 E2다 그 부분은. E1, E2가 어디에서 E1, E2인지 잘 못, 이게 그 코디네이트 벡터가 나오니까 오리엔테이션이 어딘지가 이렇게 확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기저 변화니까 그러니까 그쵸. 비베이시스를 쓸 때 이게 어 어디에서의 E2, 어디에서 E1인지. 이거죠. 우리 그러니까 V1이 뭐냐면 지금 E5잖아요. V1이 네. 지금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E1이었는데 이게 B 뭐였죠? 이거 B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쓰면은 거기에서 E5라는 거죠. 이 베이시스 시스템 그러니까 다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코디네 C를 찾으면 그게 V1 B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이 C1, C2가 2하고 5라는 거죠. 그죠? 아니죠. 아니네. 아니죠. 아니네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코디네이트 찾는 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EC1 마이너스 C2 이렇게 되고 5는 5C1 플러스 C2 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7은 7C1 그다음에 0이니까 C1은 1이고 그다음에 C1 여기다 1 더해주면 C2는 0이죠. 그래서 이걸 음, 코디네이트 맵으로 써보면 1, 0이니까 이게 2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2원인 거고 E2도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해보면 0, 1이 나올 거예요. E2가. 지금 그 부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아니 그 선형 변환 하기 전에 E1, E2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죠? 그다음에 선형 변환 하고 나면 얘들이 E5인 거고. 선형 변화하고 나면 뭐라고요? 얘들이 그 E1, E2였는데 선형 변환을 하고 나면 이게 새로운 좌표에서는 E5가 되는 건가요? 이걸로 나오는 거죠. 지금 이거 여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선형 변화 안 했어요. 우리는 V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A는 아직 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렬을 곱해야 그게 선형 변화인 거잖아요. 그 선형 사상에 따르면 이제 오늘 그러니까 선생님, 예, 그 여기서 일단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서 D라는 그 대각화 행렬이 그 T라는 어떤 선형 변환을 네. B라는 기저에 의해서 나타낸 행렬을 말하는 거잖아요. D라는 D는 그러니까 기저가 아니죠. D는 B가 아니 그러니까 거기 음, T 그 옆에 식이 네. T라는 어떤 음흠. 선형 변환을 B라는 기저에 의해서 표현한 행렬이 D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럼 네. 우리 옛날에 그 기저 변환에서 배웠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럼 D를 그냥 그 대괄호 T에 그 B라는 그 기호로 쓴다면, 네. 어, 네. 그러면은, 어, 그, 이제 그 오른쪽에 곱해지는 P 인버스라는 거는, 네. 어, 만약 이제 A라는 행렬의 기저가 지금 여기서 좀 명료치가 않은데, 네. A라는 행렬의 기저를 예를 들면은 그냥 그, 어, 여기서는 표준 이거 기저, 네. 표준 기저라고 한번 해볼게요. 표준 기저라고. 표준 기저에 의해서 나타낸 행렬이 A라고 쳐보면, 그러면 그 네. 뒤에 오른쪽에 곱해지는 P 인버스라는 거는 음, 그, 그 기저 E에서 B로 변환해주는 행렬이라는 거죠. 기저 기저 변환 행렬. 그렇죠. 예. 이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표시를 한다면은, 음, 어, 이거는 지금 표시가 지금 이게 저희가 주석 달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할 수 아이패드를 있어요. 해봐요. 예? 할 수 있어요. 옆에 나와. 아이패드는 못하잖아요.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왼쪽 아래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어, PC 통해서 하고 있어요. 아이패드가 PC로 되는데요? 되는데요? 되는데요. 아, 해보세요. 그래요? 네.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기저 변환의 그 공식을 그대로 써보면은 이게 조금 더 아, 이해가 될 것 예, 같아서 예, 저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죠. 뭐. 지금 그러니까 이 여기 지금 선형 변환 이것은 지금 어떤 공식을 봐야 더 이해가 잘 되냐면 AP는 PT 이걸 봐야 공식이 더 잘 됩니다. 이해가. 그 P 여기 P 인버스 이렇게 빼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게 그대로 한번 써보죠. 그러니까 지금 A 행렬이 뭐냐면 우리가 주어졌던 A 행렬이 어디냐? 참에 여기 이게 A 행렬입니다. 아, 기저 변화를 또 오랜만에 하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한번 해보죠. 될 것 같은데. 또, 다 지우고. 자, 지금 이게 A예요. 그러니까 이 A란 게 뭐냐면 여기 그 TB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게 T 그 선형 변화를 해주는 그 행렬이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TV2를 구해야겠죠. TV1부터 구합시다. 그럼 TV1을 구하려면 이게 AV1이죠. 그
이걸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처음에 AV1이라는 것은 1, 2, 5, 4, 9. 그다음에 V1이 뭐냐면 지금 이 V1 찾는 거예요. 이 V1. 이 V1이 이거죠. 이거. 첫 번째. P를 구성하는 첫 번째 열. 그죠? 그게 지금 이 일이고 근데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은 이거에 대한 베이시스예요. 그죠? 그게 지금 이걸 찾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1, 2, 2, 4, 9. 2, 5였나요? 예? 이 온 것 같아요. 아, 2, 5. 네. 그러면 2 곱하기 10이니까 10이겠네요. 5, 20, 4, 5, 20, 5, 20, 4, 5, 20, 30인가요? 이렇게 되죠. 이걸 갖다가 이 V라는 베이시스로 찾아서 그 코디네이트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면 12, 30은 코디네이트 맵이 뭐냐면 C1 곱하기 이거죠. 2, 5 플러스 C2 곱하기 여기 두 번째 거죠. 마이너스 1. 그러면 2C12는 2C1 마이너스 C2고 그 다음에 30은 5C1 플러스 C2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고 7C1이고 42고 따라서 C1은 6이네요. 지금 6 나오네.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6을 그대로 넣으면 6이 12, C2는 0이죠. 그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에 대한 코디냐 맵 이게 지금 뭐냐면 60이 지금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지금 찾은 게 이거 지금 하나 찾은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60. 그 다음에 똑같이 T1에 대해서도 이걸 이제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아니다. 지금 이게 T1이 2호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 뭐냐면 그 책에서는 아마 여기를 0160 마이너스 1, 25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람다하고 그 람다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하고 순서만 맞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V1하고 2가 지금 그림하고 제가 계산한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럼 하여튼 이걸 다시 한번 해보죠. 다른 색깔로죠. 그러면 T는 지금 뭐냐면 A가 1, 2 선형 변환하는 A가 이거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이제 2, 5가 아니라 이거 마이너스 1, 이거에 대한 코디네이트 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이고 그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5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이거에 대한 코디네이트 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은 C1에 여기 P1이 2, 5죠. 2, 플러스 C2에 여기 마이너스 1, 1이죠. 그러면 1은 2C1 마이너스 C2 마이너스 1은 5C1 플러스 C2 이거 더하면 여기는 0은 7C1 플러스 0 따라서 C1은 0이죠. 그래서 여기다 0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0이고 C2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거에 대한 코디네이트가 뭐냐면 0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0 마이너스 1인 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형 변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V1은 이런 식으로 선형 변환이 됐고 그러니까 원래 이 벡터가 마이너스 1로 방향만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은 뭐냐면 6배가 쭉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A는 P, D, P 인버스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 P를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는 I가 되기 때문에 A, P는 P, D인데 그죠? D인데 이 P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베이시스인 거예요. 베이시스. 이 이 벡터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 D라는 것은 람다 값을 그 람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뭐였죠? 60, 01 이렇게 돼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선형 변환의 관점에서 봐도 정확하게 맞는 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오 같아요. 선생님 제가 잠깐만 여기 한번 써볼게요. 오 선생님 네, 말씀도 하고 뭐 다 똑같은 말 같은데요. 네, 네. 공, 공간이 좀 있나? 지울게요. 지울까요? 그럼 이거 아, 이 예, 예. 정도 지울게요. 많다. 예, 그러니까 아이고 저도 이게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이게 요렇게도 한번 써볼 수 있으니까 A는 P, D, P 인버스라고 쓸 예, 수가 있는데 요거를 어 그러니까 P 인버스가 뭐냐면 P가 잠시만 이게 이- 요거를 A의 이거 기저가 그냥 2로 만든 행렬이라고 쳐볼게요. 네. 그다음에 어,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D는 이게 기저가 이게 좀 이상하다. 어, 예. 아까 이렇게 돼 있죠. 기저 B로 만든 행렬이 이게 이제 D라고 쳐보고 이렇게 쳐볼게요. 예, 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기저 변환을 하는 행렬인 거죠, 이게. 요게 예, 이제 이렇게 기저 변환을 하면은 아까 이게 D라는 것이 음, 요거였다는 거고. 예, 예. 그러면 P는 뭐냐면 다시 E에서 B로. 그, B를 B에서 다시 E로 바꿔주는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온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다가 이제 1, 마이너스 1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이 B, B의 기저로 바꾸면은 이게 이제 요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1,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예, 그렇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대각행렬을 어, 음, D를 곱했더니 이제 뭐 이게 6, 1 이렇게 했나? 예. 이렇게 그러니까, 곱해가지고 이제 길이만 늘리는 거잖아요. 예, 길이만.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 6으로 바꾸는 거네. 이게 6, 0이 되나?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예. 하여튼 요 1, 0을 길이만 쭉 늘린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이제 그 원래로 좌표로 다시 또 바꿔주면 이제 A가 되는. 그 예, 예. A에서 변환하면 돼요. 그러니까 A 곱하기 1 마이너스 1 한 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지. 예, 그렇게 되는 과정 같아요. 예.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이 이거 공식이 잠깐 지울게요. 어, 예, 어떻게 지울까? 거기에 클리어인가 뭐 있을 거예요. 쓰레기통 누르 예, 보이든지 예, 클리어 지우.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책에선 지금 이 공식에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예, 그 우리가 처음에 그 아이겐 스페이스란 그 정의에 따르면 AV는 람다 V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AP는 PD 이게 더 그 뭐랄까 더 와닿더라고요. 이거하고 그 뭐랄까 뭐 생김새가 구조적으로 지금 똑같잖아요. 구조적으로 똑같고 단지 그럼 이거 왜 이야기했을까? 그 생각하면 여기다가 인버스를 양변에다 곱하면 되니까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이 구조로 보면 그 선형 변환이라는 게 이렇게 더 잘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한 개만 더 여쭤보면요. 아까 코디네이트 벡터로 써주셨잖아요. 오른쪽부터 P가, 그러니까 베이시스 E가 B로 갈 때, 그 다음에 왼쪽에 다시 곱해서 D를 T의 B로 얘기하셨고, 그 옆에 P를 B에서 E로 다시 바꿔주는 그 선형 변환으로 해주셨는데, 그럼 거기에서, 그 표기에서 아이겐 벡터는 어디에 아 들어가 이게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음, 네. 아까 저기 토마스 모 선생님이 써주셨는데 이게 제가 좀 베껴 나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는 데에서 여기서 아이겐 벡터는 어느 거인 거죠? 왼쪽에 있는 거. 이거인가요? 왼쪽에 있는 거. 예, 요거죠, 예, 요거. 예. 어, 그거에 이제 열들을 구성하는 거죠. 예. 아이겐 벡터들이 거기 안에 열들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람다는 여기 있고, 그죠? 그렇죠. 예. 남자는 거기 대각성분으로 이렇게 네, 들어가 네. 있고. 예,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나머지는 뭐 이제 그 지금 이야기한 것들의 이제 변형이랄지 아니면 뭐 계산 측면이니까 그 말로 좀 설명하면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그 이거 대각화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P, D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 람다 값. 그렇게 그래서 람다 값 구하려면 이 특성 방정식을 이렇게 셋업을 해야 되고 디터민은 그 저기 김도화 선생님 질문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방금 미아 선생님 질문하신 거에서 조금 약간 덜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그, 어, B를 E로 바꾸는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비자변환. 네, 그 change of basis matrix가 그러니까 컬럼이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랑 이게 B에서 1로 기저 변환을 한다는 게 약간 조금 연결이 안 돼서 음. 질문드렸어요. 다시 써볼까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써볼까요? 예, 예, 헤어져. 근데 아까 저 좀 궁금한 게 요거 그래프에서 그때 이하고 똑같은 건가요? 어쨌든 도화 선생님 질문부터 먼저 하시고 저기 얘기하시고. 네, 제가 잠깐 생각해 봤을 때는 틀릴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주석 좀 달아볼게요. 어, 제가 뭔가 반대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 계산을 따로 해봤던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음. 스탠다드에서 아이겐 벡터로 바꾸는 거를 제가 그냥 따로 계산을 해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그거랑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미아 선생님이 써놓은 부분에 그대로 매핑을 해보면 A는 P에 E에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T에 B에 P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이 공식이 더 좋았다는 말이 뭐냐면 이걸 보면 그대로 지금 그대로 그 구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P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고, 그죠? 벡터들 뭐 그다음에 이거죠. 그,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여기는 P 인버스 양쪽에다가 곱해주면 P 인버스는 P가 나오면 P 인버스는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구조적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여기 B랑 똑같은 건가요? 그런 것 아니면 같습니다. 얘가 E예요 돼요? 되게 헷갈리네요. 지금 여기 B라는 것은 그 아이겐 벡터들을 모아놓은 그 행렬인 거죠. 그 베이스인 거죠. 여기는 E는 원래 그, 이제 여기에 있었던 이거고. 어, 원래 있었던 거고, 예.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로 바꾸, 어, 많이 헷갈렸네요. 나중에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얘도 선형 변환이고, 얘도 선형 변환이고, 얘도 선형 변환이니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지금 선형 변화를 해주는 이거예요. D예요. D. 그렇죠. 근데 뭔가 이게 제가 그 헷갈렸던 부분이 뭔가 어, 예, 아, 사실 아무도 안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약간 정의 복습하는 겸 그냥 예. 보면 이거니까 그 E가 저희가 아는 그 아이겐
벡터 그 자체로 가져오면 되니까 예, 뭔가 납득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1, 5고 이게 2, 4니까. 예, 그렇죠. 요렇게 네, 조금 다른 얘기가 있는데, 요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A는 베이시스 B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D는 베이시스 E를 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제가 반대로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B가 그 아이겐 벡터가 베이시스로 하는 거고 E가 1,0, 0,1 거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죠? 예, 예, 예. 이거하고 이건 뭐냐면 이게 V1이고 이게 V2예요.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 첫 번째 아이겐 벡터, 두 번째 아이겐 벡터 그거예요. 예. V1. 그다음에 이 T라는 것은 우리가 왼쪽에 곱해주는 이 행렬인 거고. 그러니까 비아 A란 선생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말한 옆에 그 A는 P, D, P 인버스라고 써놓은 거는 그 저도, 결과적으로 행렬만 써놓은 거잖아요. 네, 예. 결과적으로 행렬만 써놓은 건데 여기 이제 그래프가 말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벡터를 거기다 그 행렬 가지고 선형 변화는 시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아까 말한 거기다 구체적인 벡터를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죠. 어, 네. 뭐, V1을 집어넣든 뭐 E1을 집어넣든 해서 집어넣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행렬만 써놓은 거 갖고 매칭해서 생각해 보면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 그 구체적인 벡터를 집어넣어서 변환시킨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여줬던 게 사실은 비저 변환한 거였잖아요. 여기에 매핑 그대로 시켜가지고 V1, V2 이게 D고 이건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음, 그 P라는 그 행렬이 25-1, 1이잖아요. 네, 예. 이거 예, 거기다가 예를 들면은 그 1,0을 갖다가 그걸로 변환시킨다고 해보세요. 1,0. 1,0을 거기다 곱하면은 이렇게요. 25가 되겠죠. 25. 25. 네, 예. 25가 되죠. 25. 오, 25. 5. 예. 오른쪽에 그 열 벡터가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기저변환 행렬이라는 거는 1,0을 2,5로 바꿔주는 거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2,5가 저기 비기저의 원소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예. 그러니까 우리 이를 우리 세상이라고 보면 우리 세상에서 1.0이라고 우리가 그 표준 기저라고 1,0이라고 보는 거를 저 세계에서는 2.5라고 보는 거예요. 2,5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음, 그쵸. D의 세상에서는 그죠. 예, 그게 네. P예요, P. 네. 예, 바꿔주는 게 P이고, 예. 그래서 D 세상에 갔더니 얘가, 그러니까 구조가 저 세상의 거를 우리 걸로 바꿔가지고 그다음에 아니다, 아니다, 헷갈리는데. 어, 그렇지, 그렇지. 저 세상의 꼴 이렇게 말하면 더 헷갈리니까 그만할게요. 예. 네, 네. 하여튼 이 식의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찾아낸 V 찾아냈 V1, V2 다 찾아냈고 그리고 T라는 거 우리가 A라는 행렬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그 기저변화를 해보면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저도 이게 제일 와닿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전에 배웠던 그, 뭐죠? 그 코ordiने트 벡터를 사용해서 하니까 이게 이 노테이션을 좀 읽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읽어야지 제가 truly 전체를 이해하는 게 될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맞아요. 음, 예, 네. 동의합니다. 예.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여기? 네. 그렇게 해서 이거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계산해 놨으니까 쭉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을 통해서 지금 람다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람다가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네.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두 개가 나오고 2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대수적 중복도는 2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 두 개니까. 그다음에 람다가 2일 때는 하나니까 대수적 중복도가 1이고.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저 대수적 중복도를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이어고널라이즈 되려면 이 기하적 중복도도 2가 나오고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대수적 중복도가 1로 뚝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차원을 갖다가 좀 3차원을 2차원으로 줄여버리는 그런 이제 그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그 아이겐 벡터를 구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람다 대신에 넣어서 널 스페이스를 구해 보니까 2차원의 베이시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대수적 중복도가 2일 때 그것을 구성하는 벡터도 2차원으로 베이시스도 2차원으로 나왔으니까 좋은 거죠. 다이고널라이즈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람다가 이제 2일 때는 당연히 이제 하나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대수적 중복도가 1이니까 벡터 하나는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람다가 2일 때 그것을 구성하는 널 스페이스에 대한 베이시스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지금 그 대수적 중복도하고 그 기하적 중복도가 지금 딱 그 일치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이고널라이즈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이고널라이즈 이제 이게 여기가 람다가 대수적 중복도가 2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베이시스가 뭐냐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렇죠? 그게 바로 베이시스 여기에서 나왔죠.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람다가 이게 똑같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이렇게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 실제 계산해 보니까 값은 같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람다가 2일 때 그거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이제 여기에 나온 거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밑에는 제가 이제 그 검증해 보려고 실제로 맞는지 뭐 그런 과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P를 찾았기 때문에 이 P 인버스를 찾으려고 했던 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P 인버스를 찾았던 과정이고 P 인버스 찾았고 여기는 또 이제 P하고 P 인버스 곱하면 I가 나오는지 뭐 이제 그런 과정 검증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P 인버스를 갖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진짜 A는 P, D, P 인버스로 나오는가 그거 이제 확인해 보는 과정 이렇게 했고 뭐 이제 여기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끝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방금 했던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다고 치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B1, B2, BM까지는 그 A의 아이겐 스페이스에 대한 베이시스다. 그러니까 P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B2, BM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베이시스 오브 아이겐 스페이스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아이겐 스페이스가 이렇게 두 개 쓰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걸 선생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라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B1에서부터 BM까지는 M개의 베이시스가 있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잘못 썼다. B1, B2가 벡터가 아니거든요. 기저기 때문에 네, 어떤 벡터들의 집합인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B1이 어떻게 생겼냐면 B1이 V1, V2, VM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게 B1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베이시스고 two distinct eigenvalue. distinct eigenvalue. 잠깐만. 그 람다 원에 예, 대응하는 그 아이겐 벡터를 모은 게 B1 이런 식으로 예, 대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썼네. 그럼 여기를 뭐라고 써야 되나? 여기를 어떤 아이겐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그냥 M by M인 아이겐 스페이스. 그거에 대한 베이시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람다 아이겐 스페이스에 대한 이런 구조를 가진 또 베이시스. 뭐 지금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그 베이시스를 갖다가 다 더해 놓으면 이 베이시스들끼리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선형 독립이다. 무슨 뜻이지 이게? 내가 그럼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 각 람다에 해당하는 그 베이시스들은 다 서로 선형 독립이다.
어떻게 왜 생활 능력이죠? 그, 누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잘못하고 이해하고 있었네. 그 온욱 선생님 그 표기 아까 맨 처음에 쓰신 방법처럼 표시하려면 네, 그 하여튼 P를 지금 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P. 네, 맞습니다. P가 뭐냐는 건데 그 B1에 소속 B1에 들어가는 어떤 원소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B1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고유값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기저거든요. 네, 람다 1에 대응한다고 칠까요? 그러니까 람다 1에 대응하는 기저. 예. 근데 보통 뭐 람다 1이 하나면은 보통 뭐 우리가 사례를 보면 그냥 하나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그러니까 기저가 하나만 있을 수도 원소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아까처럼 중군일 경우에 람다가 중군일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뭐 두 번 중복되면은 두 개가 나와야지 이제 P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B1이라는 기저의 원소들을 하고 쭉 원소들을 다 나열하는 거죠. B1의 기저도 나열하고 B2의 기저도 나열하고 해가지고 모든 그걸 열 벡터로 쫙 나열했을 때 그게 P가 된다는 거죠. 네. 예. 예. P가 non-invertible 하니까 예. linearly independent 한 건 맞는데 왜 그런지 감이 하나도 직관적으로 감이 하나도 안 오네. 어, 그, 그 만약에 그 아이겐 밸류가 다른 것에 대응하는 그 아이겐 벡터끼리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서로 겹치는 그 아이겐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써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번 써보실래요? 방금 제가 써보면서 저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궁금해서 직접. 그 반대로 좀 생각해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람다 1에 대응하는 그 어떤 벡터가 V1이라고 해보고 또 람다 2에 대응하는 근데 이게 만약 겹친다고 해볼게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아니고 디펜던트해서 어쨌든 그 선형 결합을 통해서 어쨌든 같게 대충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V1이 있다고 이렇게 해본다면 근데 람다 1과 람다 2는 이렇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다른 그 아이겐 그 아이겐 밸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이겐 벡터를 갖는 케이스죠. 음, 그거를 그냥 V라고 할 걸 그랬나요? 어쨌든 V1일 때 그러면 이게 같으니까 뭐 결국 이게 두 개가 같다는 건데 이 말의 뜻은 람다 1과 람다 2가 같다는 건데 이거는 처음 가정에서 그 람다 1과 람다 2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모순이죠. 음. 그래서 그래서 이게 네, 이게 distinct eigenvalue라고 써놨나 보다. 네, 예, 예. 그러니까 eigenvalue가 distinct가 다 다르면 그거에 대응하는 그 아이겐 벡터도 다르다. 지금 벡터들끼리는 다 인디펜던트하다. 다르다 말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distinct 여기에 그러니 네, 그래서 그것들을 그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다 유니언하면 어쨌든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이시스에 더 가까워지겠죠. 물론 이걸 다 더한다고, 다 합친다고, 다 모은다고 이게 베이시스가 되는 건 이 전체 그 n차원 공간에 그 베이시스가 되지는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인디펜던트인 상태에서 최대한 스팬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노력이니까요. 예, 예, 예. 네. 이게 베이시스고 이게 스팬이고 이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고. 아,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예. 뭐 대충 칸만 잡히고 음, 가- 반만 잡히는 느낌. 예.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다른 분 뭐 더 코멘트 하실 분 있습니까? 네. 예, 그럼 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지금 이제 뭐냐면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이 그러니까 대각화가 안 된다는 걸 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대수적 중복도하고 기하적 중복도가 다르다 이걸 보여준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기하적 중복도가 대수적 중복도보다 작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수적 중복도가 아니다 기하적 중복도가 대수적 중복도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먼저 대수적 중복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특성 방정식을 써서 이 람다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특성 방정식을 구해 보니까 람다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람다가 2일 때는 대수적 중복도가 2예요. 근데 람다 마이너스 2를 넣고 그거에 널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이 베이시스를 찾아보니까 1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적 중복도는 2인데 대수적 그렇죠. 기하적 중복도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가 지금 한 차원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한 차원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 그 대각화 안 된다. 이제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이제 제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이제 짓궂은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AP는 PD로 놓고 그 이게 지금 우리가 람다가 2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수적 중복도가 2였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대수적 중복도가 2일 그 람다가 2일 때 베이스를 찾아보니까 1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러면 대수적 기하적 중복도가 1이었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곱해보면 뭐가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원래는 지금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똑같은 걸 두 번 넣은 거예요. 그 여기는 원래 A고 B고 지금 제가 한 그 장난 이해가 되시죠? 그런가요? 자, 안 되면 여기에서 람다 2가 대수적 중복도 2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벡터 D를 구성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람다 1, 람다 2. 근데 람다가 2였으니까. 그죠? 근데 람다 대수적 중복도가 2인 람다에 대한 기저를 찾아보니까 1차원으로 나왔어요. 1, 1로. 그러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갖다 맞지 그 행렬의 사이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2를 두 번 그냥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원래는 안 돼. 여기도 이렇게 집어넣어봤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이게 중복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2차원 원래는 그 A라는 행렬은 이렇게 2차원이었는데 이렇게 해보면 결국에 이게 차원이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반복되는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1차원. 뭐 이건 뭐 별로 쓸데없는 짓인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대수적 기하적 중복도가 하나 떨어졌다. 그거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 직선으로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R2 공간을 스팬하지 못하고 선으로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걸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제대로 된 장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해보니까 또 값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연인지 어떤 뭐 구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까지 배운 게 다 종합되니까 갑자기 막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기하적 중복도를 찾으면 베이시스를 찾는 거잖아요. 그게 있죠. 네, 근데 맞습니다. 기하적 중복도가 대수적 중복도보다 개수가 떨어지면, 적으면 아이겐 벡터 수가 적게 나오나요? 그랬던가요? 네. 아, 지금 그래서, 네. 그이 P라는 거, 베이시스라는 거, 아이겐 벡터라는 거 사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기하적 남, 중복도라는 어, 게 그 아이겐 스페이스의 다이멘션이니까 그렇죠. 벡터가 하나 없는 거네요. 그죠? 네. 벡터가, 음,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수적 중복도가 여기 이거죠, 이거. 각 람다에 해당하는 널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베이시스. 한번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겁니다. 네, 이거. 이게 지금 람다고 이게 이 람다가 2일 때 이 널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벡터. 그게 베이시스. 이게 P의 행렬의 첫 번째 원소인 거지. 예,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람다 개수만큼 다 못 만들어, 벡터가 하나 모자라니까 람다 개수만큼 다 못 만들어 주니까 다이아고널라이즈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되죠. 예, 예. 네. 아마 그게 지금 이 정의하고 여긴가 밑인가 뭐 또 정의 하나 나올 거예요. 이건 그냥 한번 제가 뭐 C까지는 잘 모르겠고 컴플렉스 넘버까지는 근데 이게 뭐 정의상 보니까 이제 뭐 된다고 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그러니까 이 말은 다 이제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어떤 실수 공간에서 A가 대각화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Rn을 구성하는 베이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지금 이게 대수적 중복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Consisting of eigenvector of A. eigenvector가 결국에는 베이시스고 찾아보면.
그게 RN을 스팬을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때 다이고널라이즈 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the set of eigenvectors of A span of all. 그러니까 아이겐벡터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걸 스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수적 중복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대수적 중복도는 n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the sum of geometric multiplicity of the real eigenvector of A is n. 이제 n은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그 실수 공간에서 대수적 중복도를 갖다 다 더해 놓으면 그게 n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이다. 기하적 중복도. 네. 기왕 대수적 중복도는 기하적 중복도. 아, 지오메트릭 multiplicity. 예, 대하적 중복도. 예, 제가 대수적 중복도라고 했나? 네, B하고 C하고 뭐가 다르죠? 이게 컴플렉스 넘버인 것 같은데 아니요. 여기 저기 두 번째, 세 번째. 예. 이거요? 동치 명제. A, B, C, D 할 때 B, C.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There exists a basis of Rn. 예. 예, 똑같아 보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아. 예,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죠? 넘어가 될까요? 네. 근데 하여튼 여기는 그, 그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그 n 개의 아이겐 벡터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네, 대화가 가능하려면 예, 예, n 개의 아이겐 벡터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아이겐 벡터들 간엔 서로 그 선형 독립이라고 하고 아까 네, 이제 그 증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 그렇게 되면은 하여튼 고유값들의 대수적 중복도를 다 합쳐보면은 뭐 n이 나올 거란 말이죠. 컴플렉스 저기 복수 행렬일 경우에는 예, n개가 나올 텐데 이제 기하적 중복도도 n개가 나와야지만은 그 n개의 아이겐 벡터가 나오려면 그렇게 돼야 되니까 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저도 약간 직관적으로 약간 이해한 거 뭐 겹치겠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그 아이겐 벡터가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게 n 개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p 행렬이 음, 인버티블 해야 이게 다이고널 이레이저블 그 정의에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딱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돼요. 네, 그 말도 맞죠. P 인버스가 나오려면 n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갑자기 생각이 좀 든 게, 그 커널과 그 예, 레인지를 더하면 전체 n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스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널 스페이스잖아요. 그 어떤 공간에 어떤 변환의 널 스페이스인데 A 빼기 람다 I의 널 스페이스인데 그러면 그 널 스페이스랑 근데 A 마이너스 람다 I의 그 치역값 그러니까 레인지가 또 있을 건데 그 레인지랑 그 널 스페이스 사이에 그게 더했을 때 어쨌든 언제나 n이 되는데 근데 네, 만약에 그 레인지가 만약에 그 랭크가 0이 되면 다 그 널 스페이스가 다 가져가겠죠. 그 n을. 네, 네, 그러면서 P를 구성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N을 스팬해주는 그 아이겐 스페이스, 물론 꼭 그 널 스페이스 안에서 베이시스를 찾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 N 차원을 스팬해주는 데 있어서. 근데 웬만하면 아이겐 벡터로 다 구성을 해주고 그 모든 아이겐 벡터의 개수가 N개면 그 뭔가 좀 예뻐지는 거죠. 그 구조상. 좀 음, 계산상 깔끔해지는 거죠. 예, 예. 이게 정확하게 예뻐진다고 하시면 레인지가 0이 안 돼도 돼요? 예뻐진다는 게 여기서는 그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거쳤을 때 원래 그 어떤 A라는 그 변환에 대해서 그, 그,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을 구성한 스팬해주는 수많은 벡터들이 있을 텐데 뭐 꼭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 A라는 어떤 특정한 변환에 대해서 그 변환에 유리한 벡터들을 모아서 그거를 스팬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유력한 후보 중에서 아이겐 벡터인 거고 근데 그 아이겐 벡터면 꼭 이 아이겐 벡터끼리 꼭 뭐 수직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꼭 크기가 1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뭔가 우리가 편하게
좀 직각으로 좀 펴주고 또 이 크기들을 1로 만들어 주는 과정이 다이고널라이즈블 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렇게 쓰면은 조금 생각해 볼 점은 하여튼 네, 그 아이겐 스페이스라는 게 네, 각각의 고유값에 대응해서 아이겐 스페이스가 생기니까 네, 예. 예, 그 아까 그냥 커널이라고 해버리면은 그 어, 각각의 아이겐 스페이스의 음, 차원이 다 더해진 게 n이라는 거겠죠. 예, 그게 기하적 중복도니까 아까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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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알겠습니다. 에 해당하는 기하적 중복도 지오메트리 멀티플스. 그 기하적 중복도들의 널리티들의 합이겠죠. 널리티들의 합이 이 n이 돼야 되겠죠. 네, 예, 예. 네, 무슨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이게 결국엔 지금 커널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어떻게 넘어가도 될까요? 음, 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행렬이 대각화 되냐 안 되냐 그 이야기 물어보는 거거든요. 똑같죠, 이것도. 그러면 그 특성 방정식을 통해서 람다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 찾고 그다음에 각 람다에 해당하는 그 대수적 기하적 중복도 찾고 그렇게 해서 이 대수적 중복도하고 기하적 중복도가 똑같으면 다이고널라이즈 되고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이제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람다 값을 찾기 위해서 특성 방정식 구하는 과정이고 쭉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람다가 2일 때는 그 대수적 중복도가 1이고 람다가 4일 때는 대수적 중복도가 2이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이것만 차이 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람다가 4일 때 기하적 중복도가 2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는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하나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그 람다가 4일 때 보니까 베이시스가 1차원이네요. 그러니까 그 기하적 중복도가 1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수적 중복 람다가 4일 때는 대수적 중복도는 2인데 기하적 중복도는 1이기 때문에 대각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누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n by n 정사각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n이라는 디스팅티브 아이겐 밸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수적 중복도가 전부 다 1, 1, 1, 1 이런 식으로 람다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람다에 해당하는 그 기하적 중복도는 최대한 1밖에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각 람다에 해당하는 대수적 중복도가 1이니까. 그 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이거 있잖아요. 그 대수적 중복도는 아니다. 기하적 중복도는 대수적 중복도보다 작거나 같다. 그다음 1보다 크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1이라는 거잖아요. 1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뭐냐면 n by n 행렬인데 n 디스팅트 아이겐 밸류가 있다니까 대수적 중복도가 각 람다에 대해서 1이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기하적 중복도는 1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그 말은 뭐냐면은 대각화 가능할 것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다이고널라이즈 되냐 안 되냐 그 이야기고 이것도 대수적 중복도하고 기하적 중복도 찾아보면 되는 거고 특성 방정식 해서 대수적 중복도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니까 다섯 개 서로 다른 디스팅티브한 그 람다 값을 갚는 거죠. 그러니까 각 람다에 해당하는 대수적 중복도가 지금 1인 거죠. 그럼 따라서 각 람다에 해당하는 기하적 중복도는 1,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계산을 안 해봐도 그냥 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안 해봐도 그래 대각하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결론 내릴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